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 만나볼 자동차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인데요. ESV는 에스컬레이드에 비해서 전장을 38cm 더 늘린 롱바디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이 ESV가 일반 모델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ESV가 더 좋은 점은 무엇이고 더 나쁜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에스컬레이드 ESV가 전면부나 후면부 딱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데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뒷문부터 트렁크까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38cm를 늘린 게 단순히 차체 길이를 늘린 게 아니라 아예 휠 베이스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랑 뒷문이랑 붙어 있었는데 이 모델은 이렇게 뒷문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럭셔리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고, 딱 봤을 때 뒷문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의전하는 자동차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문짝 자체가 일반적으로 S클래스의 롱바디 버전이라든지 이런 의전하는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인데,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모델에도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에스컬레이드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사이드 스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드 스텝이 정말 넓게 나와요. 발이 하나 다 올라갈 정도로 사이드 스텝이 정말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드의 사이드 스텝은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에어 서스펜션이 낮춰지긴 하지만 그래도 요 밑에서 많은 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걸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두 계단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 사이드 스텝이 저는 에스컬레이드에서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운전석 포지션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지금 2열이 가장 뒤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레그룸은 정말 넓습니다. 레그룸 정말 넓고요. 야, 이게 일단 이게 맞나 싶을 정도 넓고, 그다음에 리클라이닝도 최대로 하면 여기까지 높여집니다. 그래서 리클라이닝 각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앞쪽 레그룸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운전석 시트 제가 제일 낮춰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발이 들어갑니다. 시트 밑으로 지금 보시면 발이 널널하게 들어가죠. 네, 근데 이 2열 모니터가 HDMI를 연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HDMI 기계를 여기 연결하면 이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HDMI 기계 없이 그냥 유튜브로 본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 핫스팟 켜가지고 이거 대기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꼭 외부 기기를 연결해야 되니까 요건 좀 아쉽습니다. 모니터 정말 커가지고 이런 거는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에스컬레이드 산다면 여기다 크롬캐스트 같은 걸 꽂아 놓겠죠. 그러면 조금 더 활용도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의 공조장치 열선 시트까지밖에 없습니다. 뒷좌석 통풍 시트 없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냥 어느 정도 편할 정도로 하면 요 정도면 딱 일반 자동차 시트 정도 되고, 레그룸도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요 정도면 사실 좁지 않은 공간이죠.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먹이 하나가 넘게 들어가니까 사실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대로 3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열 시트에 앉으면 3열 시트도 공간이 널널하죠. 요만큼 무릎 공간 남고, 시트 밑에도 발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자동차 에스컬레이드는 사실 국내 7인승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리를 뻗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열 공간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 에스컬레이드 숏바디 모델은 3열 공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롱바디 모델은 3열까지도 앉을만 합니다. 이렇게 머리 위쪽에는 이렇게 공조장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스피커, 그리고 실내등 따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USB 포트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컵홀더 제공됩니다. 다만 3열 컵홀더는 모양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어떤 마감을 해놓은 형태는 아닌 것으로, 좀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가격이 얼만데 가격이 좀 비싼 자동차인데 여기다가 좀 부직포 처리나 이런 거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요 생플라스틱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요 트렁크 트림 전체가 생플라스틱이네요. 3열에 앉았을 때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 자체는 오히려 2열보다 3열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2열은 저기 있는 모니터 때문에 저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3열은 이렇게 보면 2열 시트 넘어서 1열 시트 넘어서 앞유리가 보입니다. 3열 시트 시야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썬루프는 3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3열에서는 내다보면 썬루프는 2열에서 잘 보이고 3열에서는 그렇게까지 썬루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도 C타입 단자 있고요. 대신 가장 아쉬운 점은 3열 시트는 별도의 리클라이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조금 서 있어요. 지금 보시면 좀 누워있는 각도는 아니죠. 약간 서 있는 각도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느껴지고, 3열은 시트 두께도 굉장히 얇습니다. 이 정도 두께. 그래서 3열 시트 포지션 자체가 편하긴 한데, 3열 자체가 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래 갈릴 정도나 아니면 뭐 카니발 3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도 타고 내리기 굉장히 편한 부분이, 여기 통로도 굉장히 넓잖아요. 일단 통로도 굉장히 넓은데 여기 통로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 보시면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시트가 이렇게 젖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네, 이렇게 들려서 타고 내리기 굉장히 편하도록 만들어지고, 이러면 통로가 이만큼이나 확보되죠. 지금 보시면 네, 이만큼의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고 내리는 게,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타고 내리는 게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 에스컬레이드에서 가장 잘 활용한 거는 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차가워요. 음료수를 넣어놓으면 차갑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놓지 않아서 여기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요게 하나면 냉장, 두 개면 냉동이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넣어놓으면 살얼음이 낄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냉장고입니다. 정말 고생만 갖춘 냉장고가 아니라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500ml 생수병이거든요. 500ml 생수병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세워서 그냥 들어가고, 심지어 닫혀요. 그래서 저는 이 냉장고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이 냉장고에 격벽도 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6개 정도나 아니면 4개짜리 격벽이 좀 제공이 되어서, 사실 커피 같은 거 가지고 마시면 여기는, 요쪽 컵홀더에는 냉온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식더라고요, 나중에는 금방. 근데 여기다 넣어놓으면 차갑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 격벽 같은 것도 따로 팔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HDMI 단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220V도 만들어져 있죠. 220V는 220V 단자는 여기뿐만 아니라 저 트렁크 쪽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에스컬레이드 트렁크를 보시면 롱바디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트렁크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게 놀랍게도 3열 시트를 펴놓은 상태입니다. 3열 시트를 펴놓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220V 콘센트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렇게 무거운 거 껴놓으면 주행이 중에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주행을 그렇게 격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 그런 콘센트 만들어 놓고 있고, 여기에는 시트 폴딩하는 스위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맥북 정도 크기랑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요게 15인치짜리 맥북인데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시나요? 노트북, 그냥 표준 사이즈 노트북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6명 다 타고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에도 스피커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 C필러 뒤쪽에도 스피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도 여기에 스피커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트렁크에 앉아서 한번 소리를 들어봤는데, 오히려 트렁크 쪽 스피커가 우퍼다 보니까 조금 더 쿵쿵, 앞좌석보다 훨씬 더 쿵쿵 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또 별도의 공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얕아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쪽 스위치를 눌러서 한 번에 접을 수 있고요. 보시면 왼쪽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3열 시트 누르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고요. 그 다음에 2열 시트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접으면 풀 플랫이 가능하죠. 이렇게 넓은 공간에 풀 플랫이 가능합니다. 근데 3열 시트는 접고 편한 것까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라오잖아요. 편한 것까지 되는데 2열 시트는 다시 접히지 않습니다. 2열 시트는 2번 누르면 이렇게 더블 폴딩이 가능한 거지, 2열 시트는 다시 펴지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3열까지 폈을 때도 충분한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충분한 모습인데, 3열 시트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라운딩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라운딩 다니시는 분들한테,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차가 정말 최고의 차일 것 같아요.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범퍼고, 그다음에 여기가 턱인데, 요 범퍼랑 요 트렁크 턱이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게 X5나 X7 같은 경우는 평평하게 아예 크램쉘로 열리다 보니까 여기가 평평하게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트렁크에서 보통 여기는 에어 서스펜션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는 에어 서스펜션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높아요. 트렁크 보시면 지금 거의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허리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짐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에스컬레이드 숏바디 모델을 타봤는데, 이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는 그것과 파워트레인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6.2L 엔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사실 롱휠 베이스냐 숏휠 베이스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 8기통 엔진의 특유의 사운드랑 8기통 엔진의 파워 역시도 기존 일반 노말 모델에 비해서 이 자동차가 몇백 킬로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힘의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 파워트레인에서 힘의 부족함이 간간히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저속에서 오르막길을 올라올 때,
그때는 일반 모델은 그냥 가뿐하게 쓱 올라오는 느낌이었다면 이 롱바디 모델은 그래도 조금 더 무겁다 보니까 약간 으앙 하면서 약간 짜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롱바디 모델과 숏바디 모델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동차를 시승하면서 롱바디 모델 그리고 숏바디 모델의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바로 연비입니다. 연비가 롱바디 모델이 숏바디 모델에 비해서 훨씬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행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90km, 100km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다 보면 숏바디 모델은 연비가 11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롱바디 모델은 거기서 10에서 9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롱바디 모델이 숏바디 모델에 비해서 훨씬 연비가 안 좋습니다. 훨씬 안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두 자리 숫자를 보기가 롱바디 모델에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비만큼은 롱바디 모델이 숏바디 모델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를 타고 약 720km를 주행했는데요. 그동안 가장 크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 자동차는 역시 무언가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 이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느낌은 그 어떤 차가 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특별합니다. 고급 SUV 그리고 대형 SUV라고 부르는 세그먼트에서 이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을까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떤 차가 와도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차보다 더 위에 앉아 있고요, 이 운전하는 시야 자체가 일반 모델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요즘 SUV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썬팅도 점점 진해지는 추세다 보니까 사실 세단을 타거나 일반적인 SUV를 타면 앞이 벽처럼 막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앞에 있는 자동차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조금 더 피곤한 부분도 있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에스컬레이드는 쭉 통과해서 보이니까 이런 특별함은 어떤 차가 와도 누리지 못할 것 같다. 특히 유럽산 SUV에서는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실제로 제가 X7을 시승해 본 적이 있었는데 X7도 보통 SUV에 비해서 좀 높다 뿐이지 사실 이 정도로 특별한 느낌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는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정말 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그냥 운전이 편안합니다. 이 자동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캐딜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틱 라이트 컨트롤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그냥 몰고 다녀보면 승차가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구름 위를 떠가는 승차감이냐 아니면 노면에 있는 모든 것을 삭제해주는 승차감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들어올 건 들어오고 걸러낼 걸 걸러내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워낙 크고 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체를 울리는 진동이 올라올 때가 가끔 있는데, 그 부분은 하드웨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자동차의 에어 서스펜션은 어떨 때 가장 좋냐면 뾰족한 충격 있잖아요,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뾰족한 충격 있잖아요, 앞에 매너 뚜껑이 확 튀어나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의 충격을 조금 걸러주는 그런 정도로 확실하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면 잔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두두두두 하면서 캐빈으로 계속 들여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진동이 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자동차가 프레임 바디라는 걸 감안한다면 프레임 바디 중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꽤 괜찮은 승차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타다 보면 요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가 떴다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승차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스펜션이 딱딱한 차들은 차체를 쿵 하면서 들어올리는데, 이 에스컬레이드는 그냥 슥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승차가 가장 좋다는 말이 그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숏바디 모델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조금 더 좋습니다. 숏바디 모델을 시승했을 때는 비슷한 노면에서 차체를 약간 더 떨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잔진동이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롱바디 모델은 그런 숏바디 모델에 비해서는 잔진동을 조금 더 많이 누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좀 더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게가 좀 더 무겁다 보니까 확실히 노면에 있는 진동들을 누르면서 갑니다.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숏바디 모델에 비해서 차체로 진동을 훨씬 더 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잔진동 있는 노면에서는 이 숏바디 모델에 비해서 롱바디 모델의 승차감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다닐 때의 승차감은 롱바디 모델이나 숏바디 모델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나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다닐 때는 롱바디 모델이나 숏바디 모델의 승차감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잔진동에 있는 노면 다닐 때는 숏바디 모델에 비해서 롱바디 모델이 승차감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드를 몰아보면 가장 놀라실 부분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밀린다 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 세팅 자체가 굉장히 담력이 뒤쪽으로 몰려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굉장히 깊이 밟아야지만 작동이 잘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밟아보시는 분들은
브레이크가 굉장히 무겁다, 혹은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내도로에서 몰아보다 보면 발목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내도로에서 자꾸 몰고 다니기 좀 어려울 정도로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거의 높이 차이가 이만큼이나 납니다. 발을 엑셀 밟다가 브레이크 밟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굉장히 발을 큰 폭으로 들어서 옮기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도 발목에 큰 힘을 줘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시내도로를 운전하기에는 발목 피로도가 좀 상당한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지 시내도로를 달리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자동차는 롱바디 모델이잖아요. 롱바디 모델이면 숏바디 모델에 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런데 판매량 자체는 롱바디 모델과 숏바디 모델이 비슷해요. 1000만원 더 주고서라도 롱바디를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일반 에스컬레이드도 충분히 큰데. 그래서 이 38cm가 길어진 이 자동차의 느낌이 그래서 38cm가 길어진 이 자동차의 느낌을 그래서 38cm가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 긴 SUV,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커서 더 불편한 SUV를 선택할 이유가 뭔가? 그 커짐의 불편함을 이기고 이 롱바디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롱바디만의 매력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선택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ESV 모델을 시승하면서 이 롱바디 모델에서만 느꼈던 불편함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 말이 즉슨 어떤 말이냐면, 어차피 숏바디 모델을 선택하나 롱바디를 선택하나 못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롱바디 모델이라고 해서 더 불편한 점은 어디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차할 공간을 찾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숏바디 모델이 정말 롱바디 모델에 비해서 훨씬 편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에스컬레이드는 숏바디 모델도 크기 때문에 어차피 좁은 주차장이라면 안 들어갑니다. 에스컬레이드 오너분들은 대부분 안 들어가실 거예요. 사전에 주차장을 알아봐야 되는 불편함 역시도 숏바디 모델이라고 없느냐? 절대 아니죠. 숏바디 모델도 사전 주차장을 알아봐야 될 만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롱바디 모델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동차의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1000만원이라는 가격은 비율상 따졌을 때 정말 몇 퍼센트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불편해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긴 하지만 숏바디 모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불편하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죠. 롱바디 모델을 빼고 숏바디 모델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차는 이 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편하냐, 일반 도로에서 그냥 쑥쑥 다닐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8cm가 길어진 게 이 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고 어차피 알아봐야 되는 불편함은 똑같고, 그리고 승차감 자체는 롱바디 모델이 숏바디 모델에 비해서 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롱바디 모델을 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불편한 건 똑같은데 그냥 1000만 더 주고 롱바디 모델을 사지, 이런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저 같아도 롱바디 모델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자동차이긴 합니다. 이 자동차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배터리가 좀 큰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토스탑의 작동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신호에서는 섰다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시동이 꺼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시동이 다시 중간에 걸립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아쉬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밝은 곳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좀 어둡습니다. 요즘 벤츠 같은 경우에 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느 정도 밝은 게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간 앰비언트 라이트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좀 어두워서 앰비언트가 확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금 주행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고속도로에서 요즘 자동차들은 이 ADAS 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는, 이 에스컬레이드는 ADAS 시스템이 다소 부족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정도는 갖추고 있지만 그 이상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도 길이 살짝 막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시행해 보도록 하죠. 이 도로의 최고속도가 90km니까 95km에 맞춰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체의 신뢰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차선 유지 보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이 지금 거의 닿았죠? 차선을 닿으면 그제서야 차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시스템밖에 없어요. 차선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다시 반대쪽 차선에 가잖아요. 다시 그러면 핸들을 돌려주고, 네, 요정도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ADAS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핸들에 손만 얹고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쭉 가는데, 이 에스컬레이드는 조향만은 제가 해줘야 됩니다. 차선이 이탈하지 않게 도와준다지 차선 중앙을 딱 물고 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드는 고속도로에서 안 그래도 차체폭이 넓다 보니까 차선이 이탈하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끼어드는 차에 대한 반응도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가속도 설정 속도까지 조금 과감하게 하는 면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쉬운 ADAS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에스컬레이드를 짧게 시승하면서 에스컬레이드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에스컬레이드의 매력은 분명했어요. 에스컬레이드는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특별함이 에스컬레이드의 매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시승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드의 많은 매력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번에 좀 더 긴 시간 동안 이 에스컬레이드 타면서 정말 이번에는 내가 느낀 매력이 정말 에스컬레이드만의 매력이 맞는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에스컬레이드 매력은 굉장히 분명했어요. 다른 차에 비해서 압도적인 느낌을 보여준다는 게 에스컬레이드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 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압도적이에요. 오직 에스컬레이드만이 이렇게 압도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른 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이 있고 다른 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고 그리고 다른 차에 비해서 이 8기통 자연흡기라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드를 딱 보는 순간 다른 자동차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크고요. 비현실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위에 앉아서 다른 차들을 내려다보는 그 감성만큼은 정말 이 에스컬레이드만이 해줄 수 있는 감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구입하게 된다면 ESV 모델을 구입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어진 차체 덕분에 더 큰 매력이 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 길어진 차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크긴 크다.